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는 게 세금입니다. 돈 쓸 때도 세금 내고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는데요. 아다시피 우리나라 세금 체제가 복잡한데요. 우유 하나 먹더라도 흰 우유는 부가세가 안 붙고 또 초코 우유는 부가세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법인세 부분이나 부가가치세 부분이나 이런 건 놔두고 부동산 관련 오늘은 여기 다 빌딩의 주인들만 오셨으니까 올해만 해도 뭐 한 33만 8천 명 정도가 종부세 다 어르신 다 종부세 내시잖아요. 1월 달에 자동차세를 시작해서 세금 제가 국민은행이나 지금 대우증권에서 수업을 꽤 많이 하고 하는데 과거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거의 80%가 양도세에 관한 것을 많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요새 양도세는 물을 필요가 없이 홈택스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오 TIS 시스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산 거 뭔가 이런 거 치면 그냥 바로 자동재산 나니까 이건 많이 이렇게 묻지를 않으시더라고. 근데 지금 많이 질문에 80~90%가 뭘 많이 물으면 임대사업자예요.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의료보험이 내가 얼마나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감면 기준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안 받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특히 내가 대우증권에서 VIP반을 수업을 해보면 90%가 상속세 증여세예요. 특히 요새 그 유행하는 그 리빙 트러스트 제도, 그러니까 생전에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이라 할지 이런 게 2012년도에 도입돼가지고 지금 하나금융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몇 가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금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번호를 하나 부여하면 그때부터 주민세를 받잖아요. 주민세. 화장품 하나, 립스틱 하나 사도 농어촌 특별세, 주세, 자동차세. 그런데 제일 먼저 태어나서 내는 세금은 부동산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알 필요가 없어요. 3억 이하냐, 3억에서 6억이냐, 9억 이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또 구청에서 지방세니까 납부해가지고 고지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별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요새 취득할 때 뭔만 좀 여쭤보냐면 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 영감님이 70세가 넘었는데 이걸 6억까지는 증여하면은 부부간에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는데 취득을 변경하거나 취득을 이미 취득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취득계약서, 증여계약서 써가지고 취득을 변경하는 사전에 증여하는 이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원시적 취득했을 때 애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다른 집의 애들은 부부가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동등기를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냐 이런 점을 많이 물어요. 애들을 결혼시킬 때 공동으로 똑같이 등기를 했을 때는 세율, 세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내는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취득해서 보유해 가는 과정에서 무려 9가지나 쉽게 말해 요새 이제 종부세도 그렇죠. 9억이냐 12억이냐 이렇게 되듯이 그런 과정이 진행된 과정에서 9가지의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게 살다가 애들이 찢어지든 뭐 어쩌든 간에 요새 추세는 전체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서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체계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은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 결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 많죠. 재산세, 종부세, 또 조그만 소득이 있으면은 임대, 사업소득세. 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 또 여러분들이 조그만 단독 하나 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신축 판매업. 그런 것들이 세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유했을 때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속된 말로 돈도 버들 만큼 벌었고 이걸 우리 애들한테 증여해 줘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개념에서는 이제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타인한테 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 이것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엊그저께 12월 2일 날 내년 세법이 몇 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5억 이상 남았으면 좀 더 내라. 앞으로 44% 내라. 대한민국의 세법은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엄마 아파트를 한 5억에 사가지고 지금 뭐 11억에 판다 그래가지고 세금이 한 5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44%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세율이 66%에서 내년에는 44% 가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와 동업한다고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땅인데 재산세 뺏어가, 종부세 뺏어가, 취득세 뺏어가, 별걸 다 뺏어가면서도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도 6에서 44%를 내년부터 뺏어간단 말이에요. 또 비업무용 토지는 거기다 10%포인트 더 내라 그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세법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국가가 세금이 60%를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1000평 있다 그러면 600평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세청장 이름이 누구죠? 임한수 국세청장이에요. 임한수. 엄마가 너는 다음에 커서 국세청장이 되라. 국가의 세금을 환수해라. 그래서 임한수 국세청장이에요. 6개의 국세청이 있고 6개의 지방 국세청이 있고 서초, 삼성, 반포, 일반 세무서가 118개가 있어요. 118개하고 지방 세무서가 세무청이 6개. 여기에 수장이 임한수. 이 양반이 대구 사람이에요. 62년생. 2014년도에 국세청장에 취임해가지고 아다시피 작년에 19조 원을 더 거뒀어. 박근혜 씨가 가장 인사를 잘한 친구가 이 양반이야. 세금 잘 거뒀으니까. 이거 순실이가 임명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국가가 존립을 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시 이후로 조금 있으면 이제 정부가 없어집니다. 큰일 났어. 그죠? 4개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세금이에요. 세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줘. 뭐 군대 사병들 월급을 어떻게 줄 거면 지하철을 어떻게 만들 거면. 그래서 이 중에서도 양도세는 한 가지만 잠깐 하면 작년에 7월 달에 5년 6개월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진이 한 78명이 국세청 직원들이 약 6년간 연구해가지고 삼성 SDS하고 2,300억을 계약해가지고 작년에 들어온 게 ETI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세금을 세리 공무원이 안 걷어요. 누가 걷어요? 알파고가 걷어요. 이 컴퓨터가 지가 알아가지고 전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을 해외 거주자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가 주민등록별로, 성별로, 소득별로 쭉 세대별로 해가지고 어느 세무서든 118개 세무서에서 주민등록만 딱 치면 이 사람 직업이 뭐네? 세대가 어떻게 됐네? 심지어 요새는 뭐까지 나면 당첨권을 2번 팔아먹었네? 이런 것까지 쫙 나와요. 몇 개 항목이 나오면 18개 항목을 쫙 분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PCI 시스템, 이따 다 다른 시스템, 뭐 FIG 시스템, PCI 시스템, STR, 뭐 CDD 이런 시스템을 이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얘가 자동으로 국민들을 쫙 해가지고 이건 한번 파봐야 되겠네. 그러면 나오는 종이 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리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와서 좀 자금 출처도 하고 어르신 세금 안 낸 것 같은데요.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작년부터는 7월 달부터는 세금은 예상도 없고 뇌물도 안 받아요. 아니 이 컴퓨터한테 뇌물 주면 얘가 막 받겠어요. 방송 옛날에는 가장 계장들이 돈 100만 원 주면 슬쩍슬쩍 해주기도 그랬어요. 그죠?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심지어 영국 같은 데가 굉장히 세리 공무원 제도가 잘 돼 있는데도 우리 걸 가져서 벤치마킹하고 사가기도 하고 이번에 터키에도 사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게 아주 좋아요. 부가가치세를요 80% 이상을 이거 홈택스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 국민을 그대가 요새 보세요. 그 국정 뭐 감사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그 노트북 같은 것도 어디서 썼는지를 전부 다 빅데이터 해가지고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가서 어디다 딱 사면요. 그거 자료 쫙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반포 이쪽에 전세가 40세 기준으로 10억 이상짜리 사는 사람만 이 컴퓨터가 골라가지고 주인님 이 친구들은 만 40세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전세를 10억씩 살까요? 978명을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럼 이 세리 공무원 그래? 너는 참 이쁘구나. 월급도 좀 더 올려줄게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또 560명 정도도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5년간 소득을 조사하니까 우리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15억 이상이 누락된 것 같은데 주인님 이분들 좀 조사해 주세요. 그게 PCI, 지출 쪽에서 보는 거예요. 수입 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이 많이 지출을 했네요. 우병우가 1년 만에 60억을 벌었다는데 신고액은 하나도 없네. 주인님 우병우를 좀 찾아서 조사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매우 새로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720억짜리였어요. 야가 알파고처럼 매일 진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게 뭐냐 아까 말하던 해외에서 결제를 해서 금융에 대한 구자를 신고를 안 하면 야가 따르릉 해요. 주인님 이 사람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차명 계좌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엔드 올 12월 말까지 주식 차명 거래한 것들 자식 앞으로 뭐를 참여한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알면 이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기획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벤션 텍스라고 그렇게 세금이 나와가지고 또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세금을 갖다가 세이빙 플래닝을 짜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맨날 이렇게 걷어들이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만 갖추면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게 조건 세금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조건을 딱 10개만 가르쳐 줄 텐데 그걸 달력에다 딱 써놔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오늘 집 팝시다 그러면 딱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2년 보유했나? 10년 보유했나? 세대별이 어떻게 돼? 이 조건만 알면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감면이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비과세 쪽이 주택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세금 얘기를 이 조건만 당신이 생을 마감할 때 10억 이상을 유산을 남기면 분명히 10에서 50% 국가에서 뜯어갈 겁니다. 이게 세법인데 이걸 이렇게만 하면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들. 그래서 거꾸로 가장 많이 질문이 많은 상속세하고 증여세 조건만 내가 말하겠다. 우선은 이렇게. 원래 세법을요. 제가 저쪽 제 사무실에서 할 때는 1년 내내 해도 자 간단히 지나가는 길에 어저께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의 세법 개정안이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자, 집을 3억 이하짜리를 과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3억 이하짜리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 아닙니다.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간주 임대로 전세를 놓았을 때 임대소득세 안 받을게. 그런데 그게 하나 바뀌었죠. 60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면 우리 그냥 18평짜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격 3억 이하짜리는 100개를 거기 아예 우리 송파구청에서 통보 이런 거 보면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전세 나가지고 임대한 1.8%로 쳐서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안 받겠다는 게 올해 2016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적는다고 해서 이해도 못해. 차라리 나 눈을 딱 보고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2016년 12월 30일 가던 것을 유예해가지고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 60제곱미터로 낮아졌어요. 85제곱미터. 18평짜리의 주택을 100채를 사서 전세를 놔도 정기금리 예금 수준의 임대를 난 소득세를 안 받겠다. 언제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또 두 번째, 한 달에 주택으로 임대소득세가 166만 원 나온 사람을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다가 이것도 2018년까지 2년 동안 2천만 원 올해부터 분리과세 하려고 그랬는데 딱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서 주택에 하는 겁니다. 상가, 빌딩, 토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포함됩니다. 준주택이니까. 주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166만 원을 받냐 안 받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받겠다. 언제부터 안 받느냐? 2014년 가세분, 15년 가세분, 16년 가세분, 17년 가세분, 18년 가세분 5년 동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받는 사람도 있죠. 그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바뀌었고 아까 말한 대로 소득 구간이 1억 5천을 내가 벌어서 오늘 내가 일의 신도시 딱지 장사를 해가지고 1억 5천을 받았을 때는 지금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국가에서 41.8%를 떼가요. 1억을 먹어서 내가. 그러면 4,180만 원을 세금을 떼어가는데 앞으로는 5억을 벌어서 내가 5억 구간. 그러면 44%를 떼어간다. 그럼 그 우리 야당의 주장은 부자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반 바뀐 거 없고요. 하나 우리가 작년부터 이게 통과될까 말까 한 거. 지방의 토지, 비현무용 토지라 그래요. 비현무용 토지는 뭘 비현무용 토지 그러는 거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소가 저장 내가 토지 농토 임야에 안 옮겨져 있거나 통작거리 내 농토로부터 20km 이내에 옛날에 30km인데 20km 줄었죠. 거기에 주민등록이 안 옮겨져 있거나 지목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두 가지 조건이 되면 비현무용이라 그래요. 이것은 세금을 굉장히 세게 받았던 것을 내년 2017년 1월 1일 계약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임야를 10년을 가지고 있었거나 농지를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액에서 3천만 원을 꼭 빼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혹시 땅 파신 분들은 잔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받아야 돼. 이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토지는 그래서 내년에 팔아면 이따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세금 바꾼 것이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양도세를 미리 내도 안 까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상속세 증여세만 미리 갖다 내면 10% 까줬죠. 우리가 할인해지는 제도가 있는데 세금에서 우리가 종부세 낼 때 나이가 많으면 65세 되면 세금 깎아주고 미리 내면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 10% 깎아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건 너무 많이 깎아준다. 야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7%만 깎아줘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혹시 상속세 증여세 한 사람은 올해 신고해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자정 이전에 어떻게 해야지 10% 깎아주고 내년 1월 1일 자정 지나서는 12월 30일 자정이 지나서는 7%만 깎아준다. 미리 내는 것을. 그래서 그것만 바뀐 거예요. 한 몇 개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바뀌었어요. 내년 세법 개정안. 요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좀 바뀐 것들은 있어요. 우리 현금카드에 대한 것도 바꾸고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5개만 바뀌었다. 내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도세는 뭐라고요?
양도세는 남한테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는 거. 국세는 118군데,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들 세금 내도 돼요. 반포에 사신 분이 저기 경기도 시흥에 가서 국세청에 가서 세금 내도 돼요. 지방세는 내가 거주하는 데서만 받는 세금이 지방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뭐냐? 남한테 안 판 거야. 반개, 상속세로 말하면 반개 사촌 이내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죽었거나 죽을 예정이거나 이래서 무상으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안 받고 팔았다는 것은 명의 이전이 되는 것을 갖다가 상속, 죽어서 내는 것은 데드텍스고 사전에 내는 것은 사전증여예요.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율하고 누진공제가 똑같아요. 1억 남았으면 세금 10% 내라. 미성년자 5천만 원 공제해주고 1억 여러분들이 자식분한테 딱 주면 45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이재용이처럼 60억 세금을 내고 8조 정도 재산을 불지내는 30억 이상은 50% 세금을 내잖아요. 보통 저한테 여기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이 상담을 받아보면 거의 재산이 평균 35억 정도예요. 35억을 어떻게 계산해요? 망자가, 피상속인이 논밭 남긴 거, 건물 남긴 거,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한 거, 요새 오피스텔 하나 산 거, 집 남긴 거, 모든 것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산세 과세를 그래요. 유산을 남긴 것을.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다방 마담한테 채권 받을 거 50만 원 구워준 거 이런 것까지 다 더해요. 더한다고. 또 아다시피 언제까지? 10년 전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이걸로 다 더해요. 더해가지고 곱하기 하는 거예요. 이걸 트랜스퍼한다. 이렇게 명의이전이 되는데 망자가 남긴 재산을 다 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계적으로 좀 드물어. 그러니까 독일,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만 이런 제도를 쓰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는 아예 상속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를 미국도 지금 작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상속세를 없애는 주장이 더 많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굳이 상속세를 받지 않아도 누구한테 받으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상속세를 받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상속세를 받아요? 논리가 안 받죠. 그죠? 아니 재산은 이분 재산한테 갖다가 곱하기 세금은 누가 내요? 상속인이 내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렇게 하지 말자. 테이큰, 상속도 돌아가셔서 받는 거잖아. 그 유산을 받는 놈이 내게 하자. 그 기준으로 정하자는 거. 지금 상속세는 우리가 연대납부가 있어서 아들이 상속해서 상속세 낼 거 없으면 어머니가 대신 내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프랑스는 이걸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상속세 중에서 증여세 중에서 똑같은 세율이 있는데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 상속세가 왜 있냐면요. 상속세가 내가 평생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노가다 목수해가지고 내가 35억을 벌었어. 또 옛날에 여기 논현동 500만 원 할 때 땅을 사뒀다가 내가 지금 재산이 50억이 됐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망해서 아웃된다는 걸로 인해서 내 재산권이 다 날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죽어서도 내 재산을 지킨다. 사유재산 제도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당신이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유증을 하거나 유언을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 신탁을 해놓거나 당신이 죽어도 내가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놓게. 자, 무슨 뜻이냐. 당신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들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절대 남겨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특수관계인한테 주시오. 또 우리 아들은 사업한다고 하도 내 재산을 말아먹었으니까 유류분에 대해만 주시오. 또 미성년자, 아들이 덜 떨어진 자, 또 부인이 씀씀이가 해팬 사람은 내가 죽으면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더니 내 자손이 거덜날 것 같으니까 하나금융 나하고 계약합시다. 트러스트를 맺읍시다.
내가 인생이 아웃된 그 다음날부터 우리 아들이 첫줄 때 55세에 30만 불 주고 우리 집에 각시가 씀씀이가 해프니까 85세에 좀만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이게 트러스트 계약이에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나 히트니 휴스턴,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이런 데는 전부 다 미국에는 그런 후견인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제 들어와가지고 인제 가입한 사람이 후견인 가입한 사람이 700명도 안 돼. 일본, 유럽은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른법인이랄지 김앤장이랄지 이런 다른 데 하나 특수 이런 신탁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의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도 보면은 거의 20억이나 30억 되신 분들은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변변치 못해. 나는 굉장히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해보면요. 1세대의 재산을 형성하신 분들은요. 아껴 쓸 줄도 알고 아주 똑똑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 네 돈인지 내 돈인지 할아버지 돈인지 모르고 막 써버린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좋은 건물도 다 팔아쳐먹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트러스트 계약을 맺겠다. 유언 대용 신탁으로 갈 거야. 이런 추세가 많아요. 상품도 좋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제도가 좋아. 저놈이 지금 사업하고 싶어서 저 아버지 사망 이럴 때 잉크도 마르게 지금 빨리 팔아먹고 싶거든? 근데 못 팔아먹어, 지가. 그게 어르신한테 전화 왔어, 지금. 상속세 정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화가 오면요. 내가 맥이 끊어가지고 또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이 70세에 7건부라 그래요. 나이가 만 70세가 되면 우리가 여자분들이 18년 2개월을 더 살아요. 여기다 여자분들은 약 20년을 더 해도 돼요. 어르신 집에요. 이렇게 부인들이에요. 우리 남자보다 18년 정도를 더 산대. 65세 기준으로. 65세 기준으로. 그래서 65세에 너무 재산을 다 증여해버리거나 유언상속을 하면 이게 영이 안 사가지고 아침 밥상이 틀려져. 우리 집에 있는 각시부터라도 다가 단물 먹고 다 뽑아 먹었는데 뭐. 그래서 70세에 건강할 때 부동산 정도는 금융자산은 지금 주나 그때 주나 우리가 주식 빼놓고는 엔젤 주식 빼놓고는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자산만큼은 미리 상속과 증여에 대한 플래닝을 짜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70에서. 물론 55세에 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55세에 짜면요.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 아까 말했던 10년 단위로 아까 부인한테 또 6억 줘버리고 또 10년 단위로 주고 하니까 일찍 짤수록 좋은데 그게 요새 말하는 3대 바보 중에 하나야. 여보,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당신 지금 엔젤 주식이나 양발 속에 아니면 어디다가 5만 원짜리 좀 감춰놨지? 이걸 양주 한 잔 저녁에 따라주면서 안주했다가 그대로 고백한 사람.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홀거덕 여자분들이 받고 얼마나 여자분들이 미안합니다. 전번에 다른 데 수업은 제가 여자 남자를 따로 안 쳐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그거 고백한 사람. 두 번째, 요새는 아다시피 방송에서도 그러는데 효도 계약서를 안 쓴 사람. 효도 계약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가 구정 때 너 각시와 애들을 데리고 엔드 추석 때 꼭 와서 세배를 하고 나한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재산을 줄게. 우리 딸이 나의 유럽 여행을 몇 번 시켜줄 때 내 재산을 줄게. 이렇게 효도 계약서를 안 쓴 사람. 당장 쓰세요, 어르신. 그리고 나서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이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지 사망 계시일로부터 내가 바꾸는 거고 내가 죽음을 꼴딱꼴딱 할 때 싹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 서산의 어떤 어르신이
이 서산 테크노밸리에서 이렇게 수용당해가지고 재산을 한 30억 했는데 다방의 마담한테 나하고 사귀면 20억 줄게 그런 거야. 이 다방이 무식한 다방 마담이 그래. 이 어르신이 돌아가기 3일 전에 싹 바꿔버렸어요. 그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은 유언 계약서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다 그게 쓰는 게 유행입니다. 외국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너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대. 그 대신에 어떤 컨디션을 달면 줄게 안 줄게.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 1991년, 정확히 90년도에 개정된데 199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상증법이 대혁신을 가져옵니다. 2005년도에 국회에서 발의돼가 2008년도에 우리가 호주대가 폐지돼가지고 여자분들도 호주되고 이때 이건 뭐냐? 이전에는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어떤 거냐? 딸은 오빠의 0.25밖에 못 받았어요. 딸도 아니야. 혼외하면은 어따고 숟가락을 얹은다고 혼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후진적이다 그래가지고 90년도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게 평등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서자든 장자든. 옛날에는요, 이전에는 적자 아니고 서자는요, 받을 권리도 없고 조금 줬어요. 지금은 사실은 관계에서 피가 섞였으면은 적자든 이재용이 아버님이 지금 누워 계신 아버님이 어디 가서 아기를 하나 낳았던 똑같아. 111이야. 단 부인만 가산을 해준다 이거. 0.5조. 그러니까 부인은 1.5 받죠. 1.5. 이춘모 교수가 자산이 많아가지고 부인이 한 명밖에 없어. 한 명이지 당연히 법적으로. 사실로는 많죠. 근데 내가 어디서 바람을 피워서 자식이 20명이야. 여기 다 111 주고 우리 각시는 1.5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렸어. 균등하게 자연인으로서 똑같이 받을 권리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혼자든 아니든 적자든 저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90년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권리가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가 무슨 놈으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 나 적자로 태어날래. 아버지 나는 서자로 태어날래요. 이렇게 해? 지가? 그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족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지 않았어. 내가 언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소자로 태어난다는 의사결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갔는데 유류라는 것을 왜 만들어놨냐면 아무리 친자식이지만 요새 원수시잖아요. 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고생인데 나도 죽을 때까지 먹고는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제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부인한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좀 걷는데 이걸 지금 50%를 하려고 그래. 전재산. 내 망자가 10억을 남겼으면 부인은 이걸 박근혜 씨가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복도수나 맞으면서 이걸 못한 거예요. 작년에. 이걸 50%로 한다고 그랬거든. 각시한 또 미국 같은 50% 줘요. 무한대로 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달랑 1.5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놈들이 득세를 부리잖아. 엄마가 싹 홀딩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다스려야지 이놈들이 잘하는데 요거밖에 안 주니까 무슨 소리야. 네 아빠하고 나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 것도 50%야. 이렇게 된 것이 맞다고 사실은. 그리고 다음에 내 죽으면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줘. 그래서 남겨놓은 제도가 뭐냐면 부인에게 최소한 5억에서 30억까지는 세금 안 받을게 이거예요. 요 제도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부인이 아내가 열심히 지하실방에서부터 살아왔는데 나보다 20년 가까이 18년 이상을 산다 하니 내가 돌아가면 특히 지금도 이런데 더 영이 안 쓸 거니 내 재산의 30억까지는 세금을 내 부인이 돌아갔을 때까지 받지 마시오. 이게 저거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유예한다 그래. 이거 상속을 유예한다 그래. 부인만 그래. 부인.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국가에 많이 내고 가요. 근데 내가 아까 방송에서도 얼른 가서 이렇게 하나 얻으시라고. 그리고 이걸 가정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왜 이렇게 30억을 해준 이유는
앞으로 20, 30년을 부인이 더 살아야 되니 이 돈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살다가 당신 살다가 이제 천당에 내 곁으로 올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30억을 공제해 준 거 최소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이 법으로 말하면 10억. 그러니까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다 해가지고 한 10억이면 신고 대상도 안 돼. 왜냐면 아까 일괄 공제 5억 했다, 기본 공제 5억 따지면 신고를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자산이 3, 40억이 되는 분들은 벌써부터 플래닝을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경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들이 문제야.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내 직계, 비속. 뭐 아들이 둘 있다든가 딸이 하나 있다든가 여기서부터 일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딸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혈족에 대한 것도 조정 가능하고 우리가 기업은 우리 딸이 아들 놈의 새끼 때는 우리 집에 안 하는데 우리 딸이 맨날 나를 밥 해주고 내 당뇨 하는데 주사도 놔주고 이러니까 우리 딸을 더 줄랍니다. 기업. 엔드. 이 북한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 있는 분이 있어. 또 이렇잖아. 사시다 보면 자식이 없어졌는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면 나 이제 홍자야. 억울해 죽겠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왜 사돈네 팔촌이나 그러면 반개 8촌까지 내 자산이 흩어져 버려. 누가 그걸 원해. 그런 게 이걸 4촌으로 줄여놨어요. 앞으로 더 줄여요. 아 요새 너 4촌들 나 이름도 몰라. 90년도에는 사돈네 8촌이나 그러면 8촌까지 내 자산을 다 가져간다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 기속되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이래서 새로 만든 것이 나는 실제 내 재산을 어떻게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히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국가에 기속되기 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9번 타자. 이게 이렇게 해서 나 그 사돈네 8천 주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그 뭐라 그래 그 노인병원에서 이분이 잘해준 거야 내 딸처럼. 그러면 이 사람 25% 주시오. 이런 제주들이 이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열받느냐? 지는 효도도 안 했으면 이제 자식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돼. 그럼 유류분을 청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지가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내 딸 아들은 비속은.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지가 법정으로 가져갈 금액의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어요. 90년대에 길상사라는 절이 아시잖아요. 여기 절을 기부를 했어요. 법정 스님한테. 그런데 120억 정도가 넘는 현금은 어디다 기부를 했냐면 카이스트에다 기부를 했어요. 딸이 열이 받은 거야. 절까지 기부했으면 됐지. 딸이 한 분 있습니다. 아, 나 현금 유류분 찾아야 해서 그래서 카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꼼짝없이 그 카이스트에서 39억 물어줬어요. 유류분이다 이 말이에요. 유류분. 아니 엄마가 왜 길상사 할 때 내가 누군 딸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내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100% 줍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놓은 법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너는 좋다. 옛날에 네가 유학 간다 그래서 갖고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내 재산을 엄마 아파트를 지금 11억 가는데 네가 3억에 팔아서 아버지 주세요. 그래서 너는 미래에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망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걸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면 이 재산이 11억이니까 11억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맞죠? 이게 똥동하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이 40년 전에 가져간 것까지 최근 판례는 60년까지 나오는데 옛날에 가져간 것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팔아먹었든 안 말았든 지금 그 재산을 계산해가지고 얘가 가져간 걸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아니 가족이 많은 데서는 오빠는 프랑스 유학 가고 또 코쟁이 그 와이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또 내놔라고 무슨 정치야? 법은 과거에 팔아먹은 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오빠가 대학 다닌다고 뭐가 사업한다고 가져간 것을 영수증을 다 찾든가 증거를 남겨서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2013년도에 상속세 정했어요. 특히 상속세 관련 소송이요. 37,200건이 발생했어. 37,200건. 변호사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가 돌아가시면 사모제도 안 하, 제사도 안 하. 어디서 만난다고? 가정법원 그 법원에서 만나. 제일 따지는 게 내가 목사라 그랬잖아. 저는 이걸 많이 안다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은 왜 11조 내려고 그런가? 딱 그걸 따지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원에 안 만나든가 또 우리는 텍스워라 그래요. 이게 이게 가문의 세금이라거든요. 이 재산이 많든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또 싸운지 알아? 장례비 네가 내라 뭐 해라 이렇게 싸우고 묘자리 네가 해라 싸우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 푼이라도 찢어가려고 더 싸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이것이 너무 유튜브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저기 원장이 좀 교수님 말씀 좀 살살 해서 그럼 말씀을 살살 하면 여러분들 다 줘라. 재미가 없으니까 쉽게 하려니까 이걸 편집을 좀 잘해요. 내가 막 이거 헛소리도 하더라고. 막 국세청도 까고 전번에는 비밀도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것을 미리미리 이제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싸움만 나는 못된 가정집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다 해피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가족이 속 썩일 사람은 없어. 딱 두 분만 있구만, 두 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재산을 국가에 아까 도둑놈들이 44%나 뺏어가고 50%를 뺏어가니 덜 뺏기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하면 비과세 처리해서 넘겨주는 방법을 오늘 배우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뭐. 어머님이 제일 행복하네. 제일 잘한가 봐. 작은 딸도 잘해. 큰 딸도 잘해. 그러지?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죠. 국가에 덜 뺏기고 싶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 중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연세 정도에 아직 부모분들이 많이 살아 계신 분들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농지, 임야, 농지라면 뭐예요? 밭, 전, 가수원을 말하는 거죠. 임야, 목장, 용지 이런 것을 또 시골집, 고향주택, 기농주택, 기여주택 이런 것을 물려받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잘못 물려받았다가는 세금만 고스란히 내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참 미안하지만 어저께 돌아가셨어. 아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냈어요. 이렇게 내란 데는 내고 공제받고 해가지고 이제 냈어요. 아 그랬더니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반포 잠원동 아파트라고 그러죠. 아, 이것도 기분 나쁜 거야? 압구정동에서 오신 분 없죠? 압구정동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를 받았는데 아 내가 또 몸이 아프네. 상속세 낸지 아직 잉크도 안 발랐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영감님 상속세 뺏기고 내 것도 상속세 뺏기면 아들은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들은 뚝정이만 가져가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 놓은 게 아내가 바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 바로 따라온다. 그래서 단기로 재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안 받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 받을 수가 없잖아. 영감님 거 내고 또 내 거 또 내고 그러면 이거 여기 30억짜리 이게 여기까지 밑으로 가면 2억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뭐 요새는 뭐 남편이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두 부부를 봤을 때 상속을 동일 재산상에서 또 내고 또 내면 안 되니까 단기로 돌아가시는 분은 까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들어가면 100% 안 냅니다. 그 다음에 9년이면 10%까지.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다 다시 내 세금은.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어떤 분은 농약 먹고 아이고 영감님 제사상에 아이고 제사나 지키고 농약 가져와라. 나 세금 100% 감면 받으려고 이거 먹는 사람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있어요? 아이고 뭐라고 해. 없어? 내가 신문 그 서산에 그거 찢어다둬? 세금을 어이구 참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단기 재상속 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은 있어요. 사람이 시골은 그렇게 돼. 요새는 노노 현상이라고 어르신 돌아가신 다음에 또 이렇게 부인분이 바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이라고 그래. 이렇게 단기로 돌아가시면 재상속되면 공제율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완에 상속세 안 내려면 영감님 죽고 조용할 때 그냥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에서는 있다. 그래서 자 받을 사람 것도 있어요. 이 중에는 많이. 지금
윗대가 존속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내압으로부터 밑에 비속으로만 상속을 해주는 것만 있지만은 받을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여기 손 들어보죠. 내가 앞으로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상속 받을 거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조금이라도 꽤 되시네요. 그러면 이상하네. 오늘은 또 그러면 받을 건 없고 앞으로 이제 낼 것만 있는 거예요? 다 여기는요? 아니 받을 건 그럼 설명 안 하려고 시간도 없으니까 몇 분? 받을 건 없고 다 낼 것만. 그럼 낼 것만 하겠습니다. 받을 것은 농지를 받았을 때 3년 이내에 팔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또 기회가 많으니까 시간도 없고 이거 2시간 해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세법이. 그럼 이제 내려줄 것만 얘기하죠. 내려줄 거. 자, 예, 이제 위에 받을 건 없어. 우대에 받을 건 없어. 내려줄 것만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재산이 내려줄 것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이 다 유가증권, 마늘밭에 숨겨놓은 거, 빌려준 거 이런 거 다 합해 보니까 12, 3억이다 이런 분들은요. 부인한테 안 해줘도 돼요. 왜 아까 그랬죠. 내가 10억까지는 공시가격의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랬어요. 상속세 자태값도. 그럼 바로 누구한테 대습을 상속해버리면 바로 밑에 직계 손자한테 줘도 돼요. 요새 손자한테 많이 해버려요. 우리가 아들은 안 이쁘도 손자는 이뻐. 근데 이게 원래 대습 상속을 하면 할증이 붙어가지고 20억 이상은 40%,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들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주면 할증료가 붙어. 두 번, 왜 아들이 받고 정부에서는 아들한테도 받고 또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아들을 쏙 빼버려 이렇게 하니까 세금의 한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할증을 해라 이 말이에요. 20% 할증과 금액이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30% 할증을 받아. 국가가 아까 봐봐 내가 할증을 하는데 아까 세금이 비과세된 부분이 있으면 할증 자체가 없죠. 택시로 말하면 기본요금은 탔는데 자기가 뭔 할증을 내라. 그럴 때는 대습해서 그냥 손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주는데 입이 나올 리는 없어. 그죠? 그걸 갖다가 뭐 다른 뭐 자기 형제 중에 뭐 딸을 더 줬다 그러면 대파리가 이만큼 나오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니까 야 세금 지도 좋지. 자기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되고 뭐하면 아들한테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를 계산해 봐가지고 상속세가 안 나올 비율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폭탄을 쏴버린다? 손자로 줘버리라면 밑에 또 손녀 줘도 되죠. 그래서 그걸 대습 상속.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요새는 많아요. 아들이 하도 미워 못 믿겠어. 그러면 이렇게 할증료를 물고 그냥 손자 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리빙스턴 트러스트도 그렇고. 대습 상속세를 제일 안 내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있어요. 김일성이 안 냈지, 김정일이가 밑에 내도 안 냈지, 김정인이 안 냈지. 3대가 한 개도 안 낸 거야, 이 새끼들이 세금을. 앞으로 통일되면 어떡할런지 몰라. 내가 다 받아낼까. 탄핵을 시켜가지고 경기를 몰고 평양을 돌진해가지고 한 100조도 넘을 거야. 면적으로 따면 남한 면적보다 더 많아요. 우리 22만 킬로 중에서 10만 킬로 제곱킬로가 저쪽 애들이니까. 그럼 상속세 냈다는 소리 들었었어요, 어른이? 정일이 또 대습해 줬으니까 할증을 또 30% 걸어가지고 내가 다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웃자고, 그래서 대습 상속이다. 두 번째는 부인이 살아 있으시면 아까 5억에서 30억 공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요새 많아요. 상대방. 에이 나도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1.5를 나한테 주지 말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야. 이런 게 요새 또 많아요. 야 내비도 가고 나도 뭐 5년 후면 갈 거니까 또 뭐 등기를 취득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골치 아프니까 내 거 포기할게. 그럼 너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춘모 교수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2마리 있어요. 캥거리 아들. 지금도 맨날 취직을 안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골치 아프 죽겠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었다고 해버려. 그렇다고 어르신이 죽었다 뭐 그러면 되겠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각 씨는 얼마 받냐면 자기가 1.5 받으니까 내가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산이. 그러면 7분의 3 받고 우리 큰 놈도 똑같이 7분의 2, 작은 놈도 7분의 2 이렇게 받으면
한 15억 받는데 우리 마누라가 현명하게 당신 갔으니까 나도 3일에 따라갈게 그러고 자기는 안 받는데 아들한테 몰아줬을 때 좋은 점과 느낀 점을 이건 많이 그런다고. 여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공제를 안 받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내 재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가 되니까 50%가 되니까 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재산은 이렇게 할 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판짜리 세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재산을 다 계산해보고 내 것도 받고 공제해보고 이렇게 딱 됐을 때 내가 부인이 배우자가 다시 말하면 세금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애들한테 몰아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 또 요새 이건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 동사무소에 해줍니다. 어떤 망자가 딱 돌아가시면 동사무소에 가서 아우 저 상속 안심 서비스 받으랍니다. 그러면 상속 받을 권리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가가지고 망자의 전체 금융소득, 보험, 토지 한 평이라도 쫙 나와요. 옛날에는 뭐 금강원에 가서 뛰고 어디 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해요. 왜? 아까 이 알파고 TI 시스템 요놈이 지원을 사격을 해주거든. 당신 요 망자의 이춘모 그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그 사람 재산을 쭉 해보니까 1번 한 35억이 있네. 2번 35억 중에서 30억이 빚이야. 일종의 부담부, 증여, 부담부. 이런 말만 걸지 맨 전세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그죠? 이분이 35억을 했는데 전세 2억, 뭐 부채, 은행, 한연은행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쭉 계산을 해야 되니까 상속이네. 또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줘가지고 받을 거 이런 거.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사망일로부터 1년에 2억, 2년에 5억이 자료를 소분 못하고 어디 가버리면 요건 무조건 국세청에서는 2억, 5억을 피상속인이 상속자산에 남는 걸로 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 아파트를 죽기 전에 2년 전에 팔았어.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 썼다. 뭐 자식 결혼식에 썼다. 빚 갚는 데 썼다가 없고 출처도 없이 5만 원짜리 야금야금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건 네 사정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계산을 출처가 없으면 5억으로 피상속인 남긴 재산으로 합해버려. 이걸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아예 국세청이 홍보를 해요. 5억 중에서 4억 9,990만 원만 써라는 거예요. 왜? 기계는 요놈이 5억만 읽어, 5억을. 그러니까 이완에 쓰려면 4억 9,900만 원만 써라 이 말이에요. 5년 없애려면. 왜 그래요? 기계가 이걸 그렇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판교에서 내가 토지를 가지고 한 19억 정도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야금야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쉬운 말로 말하면 토지 보상 받은 19억이 망자의 재산으로 곱해버리는 거예요. 단 네가 증명해라. 어디 기부를 했다든가 어디 뭐 딴짓거리 했다 도박을 했으면 도박한 증거까지 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피해가 없어요. 상속세 내는 자식들한테 피해를 이분이 천당을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 가서 받을 수가 없잖아. 전화도 안 돼 또 요새는 천당에 가는 사람들.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내가 간속에 전화번호를 넣어드렸거든. 전화기를 사랑하는 전화.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 그걸 아끼시더라고 그 어르신이. 그래서 그거 넣어드렸어요. 근데 뭐 한 번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요것을 중요시 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기계가 그 금액을 읽을 수 있도록 1년과 그 다음에 2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 했으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원에 쓰고 퍼주고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 뭐냐면 만세라는 거야. 나 뱉자라. 만세.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놀세. 아이고 뭔 세금을 내. 먹고 놀고 놀세.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내가 딱 3년 후에 죽을 거면 2년 말고 3년 이내에 다 써버려. 그냥.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2년, 1년은 안 돼.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외 여행하고 다이아몬드 해서 뿌려버리고 뭐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죽기 전에
3년 이전에 없앤 것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면 이렇다 이런 거예요. 저 뒤에서 좀 이렇게 좀 쉬었다고 하자고 그러시니까 잠시 그러면 이렇게 벌써 쉬었다 할 시간이 됐나? 예, 그러면 바람 좀 쐬시고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잠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해줄 거예요, 내가.